얼마 후 좁은 산세가 가파른 오솔길을 차돌이와 송백산이 앞장서 걷고 있었다. 송백산은 여자아이의 손목을 움켜잡고 걷고 있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큰 발걸음이 힘에 겨워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으나 송백산이는 가끔 잡은 손목을 무심하고 거칠게 확 낚아채면서 그런 아이를 채근하고 있었다. 그들 뒤를 아까의 그 무서운 여자가 몇 발짝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송백산이는 옆에 차돌이를 살펴보았다. 차돌이는 답지 않게 숨을 헉헉거리면서 땀을 볏박으로 흘리고 있었다. 아까 잡힌 목덜미는 이미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다. 참, 독도 아니라면 저 악력은 무엇이냐? 여자의, 아니 사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무엇보다도 그 움직임, 듣도 보도 못한 체술이다. 저런 무술과 알 수 없는 힘을 구사하는 저 여자의 정체는 참 일개 도적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헛! 혼자서 생각하던 송백산은 갑자기 무슨 생각에 번쩍 스친 듯 혼자 놀래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차돌이가 따라 멈추더니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많이 힘든 듯이 그 자리에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뒤따라오던 여자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송백산은 아무 말 없이 차돌이와 여자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잠시 쉬어가자. 쉬어? 여기서? 왜?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채근했다. 아이, 당신 눈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안 보이쇼? 송백산은 갑자기 버럭 화가 났으나 감히 여자한테 너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고는 말했다. 그럼 잠시뿐이다. 차돌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길 옆에 소나무 등골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털썩 몸을 쓰러뜨렸다. 송백산은 여자아이를 획 하고 한쪽에 밀어놓고는 그런 차돌이 옆에 다가와 앉았다. 동생, 좀 어떠한가? 차돌이는 대답 대신 자기의 목을 보란 듯이 어루만졌다. 많이 아픈가?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간 것 같수다. 어이 참. 정말 저 여자는 정체 모를 고수요. 약간 정말 목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수다. 무엇보다도 딱 잡히는 순간 온몸이 찡하고 저려오면서 움츠려드는 게 독은 아닌데. 차돌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앉은 채로 상체를 숙이더니 심하게 꺽꺽댔다. 송백산은 그런 차돌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치 차가운 한기가 온몸으로 번져드는데 정말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송백산은 속으로 어금니를 깨물었다. 형님, 주마등이라고 아시죠? 아깐 정말 그런 걸 경험했다오.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마치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몸이 착 굳어버리더니 지금까지도 몸이 저릿저릿하고 마치 물에 빠져 죽었다가 간신히 되살아난 것처럼 아직도 온몸에 피가 안 돌고 가슴속이 미어질 것 같소. 형님, 전현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형님은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 있어? 형님은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걸 보았다고 하지 않았었소? 참, 내 생각엔 글쎄, 내 생각엔 나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거라 믿지는 않았던 건데. 송백산이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하게 말을 이었다. 뭐시냐, 요괴들을 잡으러 다니는 수도승이 있다고 하더구만. 뭐요? 그러니까 요즘 참, 이거 나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얻어듣기만 한 소문이어서. 송백산이
자기도 자리를 잡고 옆자리에 나무 등걸에 기대어 털썩앉더니 춤에서 곰방대를 뒤적여 꺼내 입에 물었다. 잠시 후 불을 붙이고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더니 서서히 내뱉으면서 차근차근 말을 이었다. 서역에서 아주 크게 공부하고 돌아온 유명한 수도승이 있다더군. 진울이라든가. 차돌이는 눈을 번뜩이며 아픈 몸을 송백산 쪽으로 기울여 한층 더 주의 깊게 들었다. 암튼 그자가 보통 공력이 아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고들 불린다는구먼. 그래서요? 그자는 공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온갖 도술과 체술에도 사천왕 수준까지 올라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승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스승만큼은 아니지만 다들 보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진울이란 자가 말이지, 지금의 나라 불교를 몽땅 뜯어 고치려 한다는 것일세. 뜯어 고쳐요? 지금 불교가 너무 썩어 빠졌다는 거지. 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해야 되나? 차돌이가 그 말에 갑자기 되도 않는 소리라는 듯 코웃음을 쳤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으나 몸이 힘들어서인지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송백산의 입을 쳐다보면서 다음 말만 기다렸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돌아 일제히 청소를 시킨다는구먼.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사찰들은 모두 탐욕스러운 땡중들하고 우리 같은 도적대들로 꽉 차 있지 않나? 차돌이가 은연중에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난 믿지는 않지만 지금 시기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요괴들이 판을 치는 시대라는구먼. 그래서 사람 사이에 섞여서 혹세무민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요괴들까지도 모두 가려내갖고 교화시키는 게 또 그놈들 일이라고 하더라고. 형님은 그런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거요? 이제 제법 숨이 차분하게 골라진 차돌이가 반문했다. 성백사는 대답 대신 자신이 걸치고 있는 낡은 장삼자락을 들어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겉으로는 중 행세를 하다 보니까 같은 중들한테 이것저것. 차돌이가 피식했다. 이제는 아까와 달리 심적으로도 제법 여유를 찾은 듯했다. 차돌이는 그대로 숨을 더 알차게 고르려는 듯이 크게 일부러 기침을 한번 해대고서 목을 가다듬더니 다시 물었다. 그래서 형님이 보기엔 저 여자가 그 진울인가 하는 승려의 제자 중 한 명 같다 그거요? 대답 대신 송백사는 앉은 채로 나란히 차돌이와 함께 그 여자를 한동안 주시했다. 그 여자는 앉아서 쉬지도 않은 채 허리춤에 한쪽 손을 올리고 석양이 지는 산등성이 너머를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동도 않고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겠지? 송백산이 멋쩍은 듯이 자신의 빡빡 민 뒤통수를 찰싹찰싹 쓰다듬으며 말했다. 머리를 밀은 비구니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승가의 옷차림도 아니고 행동 거지도 말이야. 아니, 차돌이가 말을 가로챘다. 아무래도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소. 어이? 아무리 봐도 도적 같진 않소. 그렇지 않소? 그리고 저 여자가 왜 우리 두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성님 얘기대로라면 왠지 앞뒤가 맞는 듯하오. 형님은 믿지 않겠지만 저 여자는 아무래도 우리 여우두령을 잡으려 하나 보. 저 믿지 못할 채술 솜씨와 그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다니면서 당당하게 우리 여우두령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두령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로는 안 보이오. 그렇지 않소? 송백사는 아무 말 없이 머리만 굴리고 있었다. 그 진울인가 하는 중은 무슨 도수를 부린다고 하더이까? 이번에는 차돌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송백산에게 물었다.
소문으론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하더군. 쟤 물론 뻥이겠지만 말이여. 하지만 저 여자 솜씨는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한 솜씨지요? 맞지요? 송백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허미연, 지금 저 여자가 자네 두령을 치러 우리를 앞장세우고 가는 길이다 이 말이요? 뭐 가보면 알겠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쪽에 붙어야 하는가? 뭐요? 차돌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이어 여자가 들을까 눈치 보면서도 작게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송백산이 살짝 얼굴이 붉어져서 차돌이를 노려보았다. 에? 무엇이요? 그리요. 형님은 아직 두령님을 못 봤은 게. 형님, 저 여자를 봤을 때 형님도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 여자는 저렇게 어엿하게 우리 눈앞에 서 있다 이거요. 우리 야차여우 두령님도 지금은 못 믿을 거요. 하지만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할 존재들이 있다오. 우리 두령도 어디 저런 여자 10명을 데리고 와보시오. 일각도 안 걸리고 모두 들판에 시체로 갈기갈기 흩어져 버릴 터니까. 호이. 송백산이 정말로 진심으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인가 동생? 자네 두령이 그리 대단한가? 자네는 아까 전에 저 여자 힘을 직접 당해보고도 그리 말이 나오는가? 형님, 인간이 아니요 우리 두령은 진짜 여우요괴요. 가서 직접 보고 아시오. 차돌이는 정말로 한치의 의심도 없는 굳은 눈빛으로 송백산을 똑바로 쏘아보면서 말했다. 정말일까? 송백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나 지금 눈앞에 저 여자를 보면 차돌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었다. 왠지 송백산은 오늘부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만 경험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제 그만! 갑자기 그 여자가 날카롭게 뒤돌아보며 외쳤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니놈들 따위 여기서 모가지를 날려보내도 그깟 야차여우란 놈은 맘만 먹으면 지금 여기서 나 혼자도 얼마든지 찾아낼 것이다. 이대로 더 쉬고 싶으냐? 두 사람은 차마 그 여자의 눈총을 마주보지 못하고 부시시 자리를 털며 일어났다. 그리고 송백산은 다른 한쪽에 앉아 쉬고 있던 여자아이의 손목도 확 낚아채서는 마치 이 험상궂은 여자에게서 보호하는 모습 마냥 자기 뒤로 확 숨겼다. 그리고 차돌이를 향해 귓속말을 했다. 저런 게 불자라고? 거구의 두 남자와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그 뒤를 정체불명의 여자가 뒤따르면서 그렇게 여러 개의 그림자는 서산 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해와 함께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미 해는 서산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숨어버렸고 산속에는 어느새 어스름 달빛만이 초저녁답지 않게 제법 강하게 비추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이 돌아선 곳으로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뒷배경으로 하는 널찍한 장소가 나타났다. 앞쪽의 숲을 속에서 갑자기 숨어있던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차영님! 그중 제일 앞에 몸집이 다부진 턱수염이 수북한 사내가 외쳐왔다.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맞은편의 사내도 차돌이를 아는 체 했으나 쉽사리 이쪽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대신 한 손에 큰 부채도끼를 힘껏 움켜쥐고서 경계하고 있었다. 누굽니까? 그 옆에 사내는? 송백산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재차 험상궂게 물어왔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만 돌아오신 겁니까? 야차두령님께서 아까부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정이 생겨서 나 혼자만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내 오랜 친구분이시다. 친구요? 덕수염의 사내는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의심스러운 듯 되물었다. 그럼 그 뒤에 여자는? 그건 두령님을 뵙고 말씀드릴 참이다. 네? 사내는 무언가 수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차돌이가 그대로 앞으로 나오자 갑자기 그 사내는 자세를 잡고 버럭 소리쳤다. 거기 서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차영님이라도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에? 송백산이 차돌이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차돌이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이 얌전한 표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멀찌감치서 둥둥하고 북소리가 울려왔다. 일행은 자기들 뒤쪽에 소리나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려보았다. 저 멀리 봉우리에서 북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떡수염의 사내는 자세를 풀고 말했다. 따라오는 놈들은 없는 것 같군요. 요즘 이 일대에 관군들이 다시 토벌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말이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차영님. 아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나? 다시 사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쓱 하고 뒤쪽의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안쪽에 산채가 있을 즈음한 깊은 곳을 먼 시선으로 응시한 채 무언가 집중하면서 살피는 기색이었다. 다시 턱수염의 사내가 차돌이 쪽으로 다가오면서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두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손님이 올 거라고 했소. 저렇게 젊은 여자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나 정중히 모셔오라고 분부하셨소. 어쨌든 일단 손님을 모시고 자초지종은 나중에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 문직이라 불리우는 턱수염의 사내는 뒤를 향해 번쩍 손을 들더니 안쪽을 향해 무언가 크게 수신호를 했다. 그러자 산채의 큰 정문이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서히 열리고 이내 일행들은 안내를 받아서 산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산채의 생각 외로 큰 규모에 송백사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야차여우가 새로 두령이 되어 그 지역의 모든 도적대를 굴복시키고 규합하였다더니 과연 그곳은 일반적인 산채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마을 같았다. 모두 험상궂게 생긴 도적들 중에 간간히 산채에서 처자식을 두고 생활하는 이도 있는지 일하고 있는 아낙네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여자아이를 데리고 걷는 그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다만 그 많은 산채의 무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다. 아무리 처음 보는 송백산과 낯선 여자의 등장으로 경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두령격인 차돌이와 같은 동행인데 막상 그들이 산채의 이곳저곳을 가로질러 한가운데 광장 비슷한 곳까지 가는 동안 주위의 모든 산채 식구들은 굉장히 비장하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들을 멀찌감치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따라오기만 했다. 송백사는 문득 아까 문지기가 얘기했던 야차두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떠올렸다. 송백사는 나지막히 앞서가는 차돌이에게 속삭였다. 여보게 차돌이,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괜찮은 건가? 형님. 차돌이도 한층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이상하오. 저 아까 듣기론 자네 두령이 손님이 올 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저 여자 정체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 같소.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 캄캄해진 상태에서 곧 그들이 안내를 받아 다다른 곳은 광장 한가운데의 넓은
지대가 움푹 파인 곳이었다. 그곳은 주변의 책목으로 빙 둘러서 울타리같이 쳐놓은 곳 한가운데에 제법 넓은 장소였는데 그들이 그곳에 다다르자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슬금슬금 뒤따르던 산채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울타리 같은 목책 주위로 빙 둘러섰다. 송백사는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주변을 빙 둘러보았다. 그때 앞서가던 문지기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더니 맨 앞에 차돌이 뒤를 따르고 있던 송백산 일행을 가로막았다. 당신들은 여기서 멈추시오. 차돌이가 앞에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송백산을 안심시키려 했다. 형님, 안심하고 계시오. 내가 형님 얘기는 잘해둘 터이니 일단 가만히 계시오.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는 절대 입도 뻥긋 마시오. 아셨소?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저쪽에서 큰 북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관중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러는 사이에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던 한 남자가 이미 송백산과 같이 걷던 어린 여자아이를 한쪽으로 빼돌린 후였다. 어두컴컴한 산채 내에서 이상하게 음침한 분위기 속에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송백산 일행이 정신을 팔리고 있을 때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가 허공에서 나더니 차돌이와 멀찌감치 떨어져 움푹 파인 구덩이 한가운데에 몰려있던 송백산과 여자의 머리 위로 무거운 굉음과 함께 단단한 나무로 짜놓은 감옥 같은 목책이 쇠사슬에 매달린 채로 그들한테 떨어져서 순식간에 그들을 가둬놓았다. 송백산은 깜짝 당황하여 감옥 같은 목책 기둥을 움켜쥐고 흔들어 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송백산의 등 뒤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쭉 흘렀다. 이것은 무언가 예감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그 여자는 아직도 실눈을 가늘게 뜨고 멀찌감치 북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마치 무언가 깊은 냄새를 맡듯이 집중해서 아련히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송백산은 점점 북소리와 이상한 악기 소리가 시끄러워지는 가운데 몹시 당황하여 차돌이가 당부한 말도 있고 저 멀리 떨어진 차돌이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차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빼줘야지. 자네가 빨리 얘기해줘. 송백산은 지금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갇힌 이곳의 분위기가 그냥 감옥도 아니고 마치 무슨 공개 처형 장소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북소리와 이상한 악기 소리가 뚝 그치더니 이미 어둑어둑 캄캄해진 산채 곳곳에서 확확 불이 붙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횃불들이 연이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두워진 거대한 산채 한가운데에 위치한 넓은 광장 주변으로 수많은 도적 식구들이 무릎을 꿇고서 한마디도 않고 앉아있는데 곳곳에서 횃불만이 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을 튀기면서 그들의 그림자들이 너울대는 모습은 아무리 강심장 송백산이라 해도 사뭇 공포스러웠다. 님이럴, 이거 오늘 왠지 크게 실수한 것 같은데. 송백산은 이를 뿌드득 깔면서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꾹 쥐고서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에 찬 또 다른 칼도 확인하였다. 이들이 자신의 무기를 뺏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처럼 꼼짝도 못하게 단단한 목책 속에 가둬놓아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송백산은 바쁘게 눈을 움직이면서 잘 짜여진 이 목책의 부분 이음새들을 확인하면서 자기가 가진 무기로 틈을 만들 만한 곳이 없는지 어둠 속에서도 부지런히 더듬고 다녔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탄식 같은 감탄사들이 나지막히 터져나왔다.
동시에 송백사는 고개를 들었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 말았다. 산채의 저쪽 높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곳을 향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깜깜한 밤하늘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옷자락을 훨훨 펄럭이며 날아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송백사는 눈이 소방울만큼 휘둥그레져서 입을 벌리고 보고도 믿지 못할 그 모습에 넋이 빠졌다. 산채한 모든 사람들도 그 모습을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 소리도 없었으며 그 와중에 정막을 뚫고 공중에서 옷자락만 펄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면서 그 사람은 공중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늘을 날아 그들 가까이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단상 위에 놓인 높은 솥대 같은 여러 개의 통나무 중 하나 위로 마치 나비가 그러듯이 깃털처럼 가볍게 한 발로 착지하였다. 가볍게 한 발로 착지하면서 한 손에 든 미려한 부채로 살짝 얼굴을 가린 그자가 펄럭이던 도포자락들이 그대로 조용히 정리될 때까지 산채 안에는 개미 한 마리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다. 송백사는 이미 자기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것을 깨달았다. 도포자락에 높은 모자를 쓴 그 사람은 그렇게 통나무 위에서 외다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채 큰 부채로 얼굴을 거의 가리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서 송백산과 여자를 매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이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뒤쪽에서 장정이 여러 명이서 산채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금장식이 된 옥황상제나 앉을 법한 무겁고 큰 의자를 낑낑대며 들고 나타나더니 단상 한가운데에 조용히 의자만 놓고 또 물러났다. 도포자락의 그 사람은 조용히 절도 있는 동작으로 뒤로 돌아서 솥대에서 사뿐히 내려와 그 의자에 걸터 앉더니 이내 한쪽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이쪽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잠시 후 아까 자기들을 안내했던 문지기 사내가 상체를 숙인 채 종종걸음으로 그 남자 옆에 가더니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속삭였다. 얼마 안 있어 그 문지기가 다시 뒷걸음으로 정중히 물러나자 이번에는 차돌이가 그 남자가 앉은 의자가 올려져 있는 단상과 송백산과 여자가 갇힌 목책 사이로 걸어 나왔다. 야, 차돌이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명하신 일을 받들었으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그만 이렇게 늦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차두령은 차돌이 쪽에는 눈길 하나도 주지 않고 목책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부채를 안든 다른 한쪽 손을 아래로 귀찮다 한 듯이 살짝 저어 차돌이의 입을 가로막았다. 차돌이는 짐짓 당황했지만 급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남자는 그 전에 제가 북쪽에 있을 때 같이 동고동 나가던 식구였습니다. 야차두령님의 명성을 멀리서부터 듣고 두령님 밑에 몸을 의탁하고자 이렇게 저를 찾아온 것이지 절대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야차두령은 몹시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획 돌려서 차돌이를 쏘아보았다. 차돌이는 크게 당황하여 고개를 땅에 대고 푹 엎드려서는 연신 사죄하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 야차두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다리만 바꿔꾸더니 마침내 부채를 살짝 내리고 얼굴을 반쯤 드러내면서 목책 속의 일행 쪽으로 아무 말도 없이 눈길을 돌렸다.
비로소 부채를 내려 얼굴이 보이는 그 야차두령은 송백산의 상상과는 달리 얼굴이 하얀 미백의 젊은 남자 서생이었다. 하얀 비단 도포자락과 하얀 버선이 어울려서 그 남자는 마치 신선세계에서 온 듯한, 마치 나이를 먹지 않고 도수를 부리는 천계의 학자 같은 풍모였다. 하얗고 아름다운 미청년의 얼굴에 그 도도하고 거만해 보이는 눈빛은 분명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았다. 송백사는 멀찌감치 단상 위에서 자기들을 내려다보는 이 남자의 시선이 잠시 후 자기가 아닌 자기 뒤쪽의 여자만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송백사는 그걸 알아채자마자 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그 여자와 이 남자의 사이에서 벗어나 관심 받게 대상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송백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뒤쪽 여자의 표정도 살필 수가 있었다. 여자 역시 약간 가늘게 실눈을 뜨고서 단상 위에 야차두령이란 자를 마치 깊은 속을 들여다보듯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에 공포나 당황스러운 기색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것을 구경하는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여긴 왜 왔느냐? 비로소 단상 위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넓은 산채 한가운데 광장에서 말해서 그런지 차분하고 위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서 그 분위기는 사뭇 더욱더 엄숙했다. 그러나 송백산도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이고 나름 산중 호걸인지라 여전히 두 다리에 힘을 꽉 쥐고 버티며 지팡이를 잡고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저쪽을 보니 차돌이는 여전히 큰 절하듯이 몸을 조아려 이마를 땅에 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헤이! 송백사는 혼자서 혀를 차고는 이 상황을 결국엔 자기 스스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헛기침을 해서 목을 가다듬고는 송백사는 기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낮고 위험있는 목소리로 진중하니 말했다. 나는 남산골에서 온 송백산이라. 그러나 송백산이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대신 뒤쪽의 여자가 걸리적거린다는 듯이 송백산의 어깨를 살짝 한 손으로 밀치면서 앞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거구의 송백산은 몸에 단단히 힘을 주고 있었으나 그 여자가 가볍게 밀치자 무슨 황소에게나 밀리는 것처럼 옆으로 볼썽사납게 넘어질 듯이 휘청거리면서 떠밀렸다. 그리고 앞으로 나선 그 여자도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널 만나러 왔다. 이제 모든 사람의 눈길은 그 여자한테 집중되고 있었다. 차돌이도 땅바닥에 숙였던 고개를 살며시 들어 그 여자에게 집중했다. 날? 왜? 야차두령이 앉은 상태에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이번에는 몹시 굳은 얼굴로 여자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여자는 무슨 대답을 할까 잠시 혼자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글쎄,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두령님, 저 여자는 정체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실력의 여자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저 여자는 감히 두령님을 해하러 온 것 같습니다. 엎드려 있던 차돌이가 갑자기 둘 사이에 큰 소리로 끼어드는 소리였다. 그러나 갑자기 차돌이는 다시 한번 컥 소리를 내면서 자기 목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버둥거리면서 괴로워했다. 어느새 차돌이의 목에는 안 보이던 크고 길쭉한 도포자락이 칭칭 감겨서 목을 죄고 있었다. 그 도포는 놀랍게도 여러 칸은 떨어졌을 야차두령의 몸에서 늘어나와서 밑에 있던 차돌이의 발치까지 이어져 있었다. 감히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야차두령이 차갑게 으르렁거리듯 차돌이를 노려보며 말했다. 도술인가? 목채간의 송백산이 깜짝 놀라 눈을 깜빡깜빡 다시 뜨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송백산 옆의 여자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제 봤으니 됐다. 네가 진짜 야차운지 어떤지 궁금해서 와본 것뿐이다. 그 말에 남자의 눈빛이
더욱 차갑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안광을 뿜으면서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 남자는 험상궂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다시 부채로 가리면서 경계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와 동시에 차돌이의 목을 쥐고 있던 도포자락도 사르르 풀리더니 다시 빠른 속도로 야차두령의 몸쪽으로 감겨지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허허허, 정말 그뿐인가? 그렇다. 이제 이걸 풀어다오. 나는 다시 내 갈 길을 가겠다. 갑자기 야차두령이 큰 소리로 웃었다. 제법 한참을 웃더니 그 남자는 다시 몸을 가다듬고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는 안 되지. 난 아직 네 정체를 모르거든. 그건 네가 공력이 낮아서 그런 거다. 뭐? 남자의 얼굴이 또다시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어차피 너 따위한테는 별 관심 없다. 난 야차에 오라 하길래 진짜인지 궁금해서 확인하러 와본 것 뿐이다. 그래서 내 얼굴을 직접 보니 감상이 어떠하냐? 여자는 대답 대신 주위를 한 바퀴 빙 둘러보았다. 이러고 살면 재미있나? 뭐라고? 송백사는 무슨 뜻인지 몰라 목재기 한쪽에서 멍하니 여자를 쳐다보았다. 단상 위의 야차두령도 잔뜩 굳은 얼굴을 부채 뒤에 숨긴 채 말없이 여자를 노려보았다. 하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놈들이 다 너한테 갖다 바치겠구나. 인간 아이들도 잡아서 갖다 바치고. 여자는 알 수 없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아이들의 생간을 먹는다 해도 그걸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 이미 너도 알고 있겠지만. 갑자기 그 여자의 말에 주위에 있던 산채내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공포와 분노에 일그러지고 있었다. 야차두령이 여전히 부채를 들어 얼굴을 가린 채 다른 한 손을 높이 쳐들었다. 동시에 사방 주위에서 활 시위를 팽팽히 당긴 사내들이 일제히 어둠 속에서 일어나 목재 한가운데 갇힌 여자를 향해 겨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의 혼자 말하는 독백 같은 무심한 푸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게 너의 한계이니 뭐 별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테지. 여자의 사방 아랑곳하지 않는 냉소적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야차두령은 쳐들었던 손을 번쩍 내리며 신호를 했고, 동시에 사방 주위에서 힘껏 당겨진 활시위를 놓는 줄소리가 탁탁 튕기면서 모든 날카로운 화살 수십여 발이 그 여자 쪽을 향해 날라왔다. 송백사는 다급히 몸을 굴리며 최대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눈을 꽉 감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송백산의 바로 옆에서들 강하고 무거운 화살촉들이 목책에 이곳저곳에 팍팍 꽂히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를 왜 공격하나? 내가 널 어찌할까 봐서? 여자의 이어지는 차분한 목소리에 송백사는 서서히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여자는 서 있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화살들은 모두 빗나가서 목책의 여기저기와 땅바닥에 어지러이 꽂혀 있었다. 활을 들고 있던 사내들이 계속해서 다음 시위를 겨냥하고 있었다. 어리석구나. 날 화나게 해서 어쩔 셈이지. 지레 겁먹은 건가? 다음 화살 시위들이 연이어 허공을 날카롭게 가라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송백사는 이번에는 납작 엎드린 자세로 여기저기 몸을 다급하게 낙법하듯이 굴리면서 제법 화살을 보고 피하려는 듯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화살을 눈으로 보고 피하겠다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참으로 진지하고 사력을 다한 굵은 땀방울들이 한가득 흐르고 있었다. 이번에도 화살촉이 사방에 무겁게 박히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송백사는 그 많은 화살들이
모두 그녀를 향해서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라도 실수로 자기한테 맞을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여전히 그 여자는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세 그대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수십 발의 화살들은 여전히 단 하나도 그녀를 못 맞힌 채 이제는 목책 여기저기에 먼저 날아온 화살들과 함께 고슴도치 털 마냥 어지럽게 박혀 있었다. 연이어 화살을 당겼던 사내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맥없이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야차두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듯 이를 갈면서 더욱 무섭게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자가 서서히 주위를 둘러보다 멈추고 고개를 획 돌려서 정면의 야차요를 무섭게 마주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심하게 번뜩이는 그녀의 눈은 마치 짐승의 그것처럼 노랗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고양이처럼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조금 떨어져 있던 송백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오오오, 이봐! 날 여기서 꺼내줘! 난 상관없는 사람이야! 송백산이 다급하게 목책을 붙잡고 흔들면서 사방에 대고 처절하게 애원하였다. 여자가 야차두령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자기 앞을 가로막은 두꺼운 목책을 두 손바닥으로 밀듯이 강하게 쳐냈다. 그와 동시에 얼음 팔뚝만한 굵기의 단단한 소나무들로 짜여진 목책은 귀가 아플 정도로 큰 뻑 소리와 함께 부러지면서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그러면서 위쪽을 얽고 있던 통나무들도 우수수 부서지면서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송백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아까는 쏟아지는 화살들에서 이번에는 부서지는 목책덩이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온 사력을 다해 이리저리 아는 낙법이란 낙법은 다 써가면서 뒹굴고 있었다. 야차두령이 다시 한번 다급하게 손짓을 하는 동시에 목책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사내가 창과 칼을 들고 일제히 그 여자를 향해 기합소리와 함께 달려들었다. 고함들을 지르면서 험상궂은 산토적들이 창과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가볍게 훌쩍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사람 키의 몇 배는 될 듯한 높이까지 막힘없이 올라갔다. 달려들던 사내들이 놀라면서 급하게 발을 멈추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리면서 밑에서 그 모습을 넋을 놓은 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이내 한참 떠오른 공중에서 다시 깃털처럼 서서히 회전하며 나풀거리더니 아까 처음에 야차두령이 내려왔던 단상 위의 큰 솥대에 역시 야차두령이 그랬던 것처럼 한 발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송백산이 부서진 목책 사이에서 번개같이 빠져나와서 어느새 여자의 모습에 넋이 나간 차돌이 옆에까지 달려와 있었다. 야야야, 시작됐다. 차돌이도 턱이 떨어질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채 쟁반같이 동그래진 눈으로 솥대 위에 높이 올라선 그 여자의 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런 차돌이를 옆에서 송백산이 멱살을 부여잡고 거칠게 흔들면서 말했다. 덕분에 나는 살아있다 이놈아. 그러나 차돌이는 그런 송백산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서 여기 모인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침만 꼴깍 삼키면서 야차두령과 정체모를 이 여자 오직 두 사람에게만 집중할 뿐이었다.